안녕하세요. 오늘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 소개해드릴 논문은 로드니 스탁이 1999년 Sociology of Religion이라는 저널에 게재한 Secularization RIP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Secularization은 이제 세속화가 되겠고요. RIP는 Rest in Peace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이 잠드소서라는 뜻으로요. 이제 세속화 이론은 끝났다라고 이제 로드니 스탁이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의 내용을 가지고 로드니 스탁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교의 사멸을 주장하는 그 세속화 이론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종교의 사멸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3세기 동안 이제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 각각의 세대별로요, 이 3세기 동안에 걸쳐서 초자연적 실체에 대해서 그런 그 대중의 믿음이 이제 흥미를 잃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종교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이제 사라질 거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세속화론으로 발전을 해서 하나의 이론 체계가 성립이 됐는데요. 그 최초의 세속화 옹호론자로 우리가 알고 로드니 스탁이 말하는 사람은 1660년 영국의 왕정복고기의 영국인들로 아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복고기의 영국인들은 그 바로 전 세대에 있던 자들이 그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청교도인들이었죠. 청교도들은 종교를 지나칠 정도로 이제 종교의 맹신적인 하나의 그 종교적인 그 성향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왕정복고기가 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아주 호전적인 공격이 그 런던에 성행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1660년 왕정복고기 이후에는 많은 영국인들이 그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미국이 그 만들어지게 되는 큰 동기 중에 하나가 그 청교도들이 건너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로드니 스탁은 최초의 세속화 옹호론자는 그 이 왕정복고기의 영국인들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신학자 그 1710년에요. 그 토마스 올스턴이라는 사람은 근대성으로 인해서 아마도 1900년경쯤 되면은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제 확신에 차서 이 신학자가 말을 그렇게 했다 그러고요. 또 프레드릭 더 그레이트 프로이센의 국왕은 1750년경쯤 되겠죠. 이때의 친구 볼테르에게 종교가 저절로 붕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볼테르는 그 프로이센 국왕의 말에 대해서 50년 사이에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 라면서 확신 있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논점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오거스트 컴트라 그래서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그 콩트도 근대화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인간 사회는 사회진화적 측면에서 보면은 신학적 단계, 그 종교를 믿는 단계는 탈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과학이요, 종교를 대신하는 그 어떤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크롤리는 영국의 인류사회학자였는데 이 사람도 종교의 사면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또 독일의 사회학자인 그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있는 독일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근대화가 세계가 그 종교로부터 아마 각성될 거다, 각성시킬 거다라고 이제 근대화를 주장을 했고요. 즉 다시 얘기하면 근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세계는 종교로부터 깨어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프로이트는요,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모든 신경증적인 환각들, 그 중에 종교가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가장 큰 그러한 신경증적인 환각들의 하나인 종교가 결국에는 또 사멸할 거다라고 또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 로드니 스탁은 이러한 그 300년 동안 걸쳐온 종교의 사멸을 주장한 사람들이 다 오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대부분의 예측은 빗나갔고 실제로 종교는 그 300년 동안의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고, 근데 이들은 대개가 특정하게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고요. 대부분이 곧
곧 망한다, 곧 종교가 사멸된다라고 주장했을 뿐이고, 그런데 이 종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진행 중으로 이제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종교의 사멸론을 300년에 걸쳐서 주장을 했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오류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세속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5가지 오류를 로드니 스탁은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 근대화가 하나의 그 세속화론을 주장을 하는 측인데요.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합리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은 종교를 믿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세속화는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요,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향에서 떨어지고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그 순간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로 약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사멸된 것은 아니고, 그러므로 근대화를 통한 종교의 사멸 예측은 부적절하다라고 로드니 스탁은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요, 개인의 경건함, 특히 믿음의 이 세속화론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분화, 그러니까 정교의 분리라든가 종교 지도자라든가 이런 그 제도적 측면에서의 직접적이면서 세속적인 권위가 하락된 거에 세속화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요, 개인의 종교적 신앙이 아마도 사멸될 거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일부 옹호론자들이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이제 정의로 이제 자신들이 과거의 정의를 바꾸고 있다, 이 말은 세속화가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속화론은 과학이 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종교에. 과학이 신앙의 미신적 구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과학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과학자들은요, 종교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과학의 영향이 그러면 진짜 종교를 사멸하게 했느냐, 이것도 오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세속화가 한번 진행이 되면요, 종교가 일단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영원히 종교가 사라질 거다라고 이제 불가역적이다라고 세속화론은 주장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유럽이나 구소련 국가들은 이제 공산 치하에서는 이 종교가 완전히 사라지게끔 아예 종교 자체를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해서 이제 사라졌었는데요. 하지만 이 구소련 치하에서도 70년 동안 세속화가 계속해서 추구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 이후에는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는 종교는 살아남아서 또 부활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불가역적으로 한번 진행된 세속화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주장도 오류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또 세속화는 특정 사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이라고 세속화는 주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전 지구적으로 근대화가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슬람 종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슬람교는 세속화를 겪지 않고요, 이슬람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회 속에서는 여전히 이슬람 종교는 남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로드니 스탁은 세속화에 주장하는 근대화, 개인의 경건함의 쇠퇴, 또 그 다음에 과학의 치명적인 영향, 또 한번 진행된 세속화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불가역적이라는 사실 주장, 또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라는 이 5가지의 오류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세속화는 애초에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종교 쇠퇴를 주장하는 세속화의 허구성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종교 쇠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종교 참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어떤 통계학적인 제시를 하게 되죠. 유럽의 많은 곳에서 보면 종교 참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통계학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뭐 이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신앙이 줄어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로드니 스탁은 그 반론으로 미국은 과거 100년 동안에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인구가 3배나 증가했다. 또 유럽에서 종교 참여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장기간에 걸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또 한편에서는요, 전쟁과 종교로 일시적으로는 종교 참여 인구가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점은 인정하지만은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종교 참여 인구가 통계학적으로 감소했다라는 증거는 사실은 없다라고 이제 통계학적 측면에서 그 주장하는 측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종교가 쇠퇴했다라는 허구성으로 이 로드니 스탁은 신앙의 시대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가 쇠퇴했다 그러려면 신앙이 아주 번성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즉 신앙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신앙의 시대가 사라졌다. 그것이 세속화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는 과거에는요. 한때는 신앙심이 강했다라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유럽의 중세 사회에는 이 기독교 사회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려 시대에는 불교 사회였다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한때는 다 종교가 아주 강력한 신앙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시대 속에서 현재는 아미시파, 그러니까 아미시 종교라고 왜 여러분들 보면 예전에 그 옷 입고 다니는 미국의 일종의 그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그 아미시파가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정통 유대교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만이 이제 잔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주장이라는 게요. 결국에는 이 신앙의 시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있지도 않은 어떤 향수에 불과한 거다. 대부분의 실제 저명한 중세 종교사학자들은요, 신앙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죠. 이제 그런 사람, 중세 사학자들은 신앙의 시대는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또 영국의 11세기의 수도사 중에 하나인 윌리엄 오브 멀스베리라는 사람은 그 귀족들이 여러분들 왜 11세기는 그 중세죠. 그러면 종교가 그 사회를 전부 지배했다고 믿는 시대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귀족들의 종교 참여가요 극히 저조했다라고 이 영국의 수도사는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미사를 드리라고 이 종교 집단에서 이제 압력을 행사하자 그 미사를 침상에서 누워가지고요. 뭐 이 로드니 스탁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식으로 제시하냐면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아내들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정부인하고 아마도 뭐 첩비라 그래야 되나요? 뭐 후실들하고 이렇게 같이 누워서 심지어는 미사까지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종교가 진짜로 이 유럽의 사회를 지배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거짓됐다. 실제로 신앙의 시대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또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일반인들은요, 실제로는 교회에 거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사적 신앙으로요,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정령을 믿거나 아니면 초자연적 신에 의존을 했지, 어떤 신앙을 갖고 그 기독교에 몰입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13세기의 기록에 의거하면 어떤 기록에 보면 성직자들은 이 성당에서 열심히 종교와 관련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박을 하거나 쾌락, 뭐 자기 즐거운 일을 한다거나 더 나쁜 일, 여기서 아마 더 나쁜 일이라 그러면은 아마 성적인 의미를 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까지도 서슴없이 벌였다. 또 한편으로는요, 중세 말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시골에 살았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종교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시골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교회가 없었다. 이 큰 대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 외곽에 교회가 소수로 존재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소수로 존재한 교회마저도 시골에 교구가 있을 텐데 교구에 가보면 성직자가 없는 것도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종교 사회라면은 이럴 수는 없었지 않느냐. 또 중세 도시인들은요, 도시에는 이제 성당도 있고 뭐 이 교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중세 도시인들도 종교에 그럼 많이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는요
난방도 안 됐다. 그러면 한겨울에는 추워가지고요. 뭐 벌벌 떠는데 거기서 누가 1시간, 2시간씩 종교 행사에 참여했겠느냐. 또 사제들은요. 즉 이제 신부들을 얘기하겠죠. 신부는 도시인들은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뭐 중산층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러니까 영국이면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집전을 하면 그러면 거기 있는 도시인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갔겠느냐? 사실은 많이 안 갔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제들이요, 라틴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라틴어도 모르는 사제가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주절되는 거죠. 라틴어로. 그냥 뭐 아무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22년에 옥스퍼드 의회에서는요, 사제를, 그 신부를 말 못하는 개, 그러니까 덤더그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벙어리 개로 이렇게까지 묘사를 했다 그럽니다. 또 1551년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 글러스터 교구에 보면은 그 안에 아마 311명의 사제가 있었나 봅니다. 311명의 사제 중에서 171명,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십계명도 외우지 못했다고 하고요. 1617년에 프랑스의 이 주교는요, 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제들의 그 라틴어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1547년도에 이탈리아의 대주교인 지오바니 보비오란 분은 대부분의 사제가 또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라틴어의 문맹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15세기에 사제 대부분이 그 자국어로 아마 그 사제들한테요 라틴어 대신에 자국어로 각각의 자기네 언어로 초급 그 교리를 아마 만든 독본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독본을 배포를 했는데 그 독본조차 그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고요. 일반인들은 강요에 의해서 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렇게 간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가서도 가면은 종교적 행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적절하게 행동을 했는데요. 그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방귀도 끼고 뭐 소란스럽게 떠들기도 하고 춤도 심각하게 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계에 보면은 어떤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그 5%만이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880년에 영국 인구 가운데 12%만이 특정 교단에 소속돼 있었고 1850년에 보면 17%고 1990년에 17%. 그렇다면은 1800년에 12%와 1990년에 17%를 비교해 놓고 보면 오히려 과거의 종교가 어떤 성행했던 신앙의 시대가 1990년도에 17%, 옛날에 12%라면 오히려 그러면 그때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신앙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허구다라고 이제 그 로드니 스탁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요 종교 참여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주장은 과거의 종교성에 대해서 아주 과장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근대화 때문에 종교 참여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로드니 스탁은 주장을 합니다. 이 또 하나는 이제 그 세속화에 대한 이 주장에 대해서요. 그 근거로 또 어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기독교화가 실패를 이미 했다라는 거죠. 4세기에 기독교를 한번 살펴보면 로마 제국 전체의 그 인구 중에서요 대다수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제국부터 4세기가 이제 4세기에 기독교가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이 저쪽 어디죠? 터키 쪽으로 이대응을 해가죠. 이제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그 로만 캐톨릭이 점령하는 사회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때의 인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종을 했으면은 기독교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죠. 명목상으로 보면은 그 개종만 했을 뿐이고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한테만 세례가 있었을 뿐이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지 왕이나 귀족들한테만 세례가 시행됐을 뿐이고요. 일반인들한테는 세례가 일어나진 않았다. 그거는 왕이나 귀족들이 세례를 받은 거는
이 교회 측에서는요, 일종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국교, 그러니까 스테이트 처치가 그렇게 확대된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지 이게 일반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러므로 엘리트 계층과의 연대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농민 대중,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을 기독교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권력 투쟁, 강요된 수능, 부패, 나태가 이 당시에 이 대다수의 인구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회에서의 현상이었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10세기와 13세기에 보면 그 북유럽 국가들, 지금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요, 이 북유럽 국가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나라들도 아니었고 이교도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세기에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화가 한 번쯤은 일어났다면 신앙의 시대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속화라는 거를 주장하려면 기독교가 번성했어야 되는데 번성하지는 않았다, 실제로는. 또 이 주관적으로 너무 종교성을 이 세속화로는 바라보고 있다고 스탁은 얘기하는데, 예로요, 스티브 브루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인들이 초자연적인 믿음, 기독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초자연적 현상들,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것들을 다 중세인들은 포용했다라고 브루스라는 사람은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사실은 결국에는 이게 종교적인 거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대는 있었다라고 이 스티브 브루스는 주장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초자연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 자체를 거부하는 무신앙론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스티브 브루스의 주장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 보면은 소속 없는 신앙, 그러니까 종교 단체에는 소속 안 했더라도 다 신앙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 참여는 낮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신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측도 있답니다.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보면은 통계학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극도로 세속화된 국가는, 즉 종교가 거의 거의 믿어지지 않는 사회인데요. 단지 2%만이 교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슬란드는 2%만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면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속한 국가죠. 그런 나라에서는 소속은 안 하고 있지만 신앙은 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주장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왜냐하면 아이슬란드에서 실제로는요, 2%만 교회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세례한 비율은 이거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고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결혼식도 교회에서 한다 그럽니다. 또 종교 행사가 아닌데도요, 뭐 식사를 한다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보면 때때로 보면은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82%나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2%만 참석을 하지만 2% 참석을 하니까 소속된 신앙은 소속된 건 2%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신앙은 높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실제 보면은 이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이 소속이 아니더라도 종교 행사는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속화의 증거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또 종교와 과학을 가지고 이 세속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요, 이 과학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신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지 않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세속화의 하나의 현상인데, 그런데 그러면 과학자들한테도 세속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미국의 자연과학자들은 인문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보다도요, 수적인 면에서 보면 2배나 더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오히려 그러면 종교를 덜 믿어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이 믿고 있다. 그러면 세속화가 주장하는 과학의 역할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냐라는 게 로드니스트학의 하나의 또 주장입니다. 또 동유럽에서는요, 종교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화라는 게 종교가 완전히 사멸을 의미하는데요. 소련 공산주의 시대에는 무신론을 신봉했습니다. 그럼 종교가 없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세속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소련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근데 그것이 소련이 해체한 현재에 보면은 1990년에 교회에 가는 인구가 실제로 서유럽의 그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교는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없어진다라는 세속화가 진행될 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헝가리는요, 1991년도에 무신론, 그러니까 무신론은 세속을 의미하는 말이죠. 무신론은 4%밖에 안 됐고요. 러시아는 이 1991년에 러시아가 이제 이 소련의 중심이니까요. 이때에는 무신론이 53%나 됐는데 96년 불과 5년 사이에 보면 37%로 하락을 합니다. 그 말은 종교가 지금 부활 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교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세속화가 주장하는 종교의 사멸과는 전혀 거리가 없다라고 로딘스탁은 주장하는 거고, 이슬람 이 세속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그러면 이 근대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건 종교가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근데 이슬람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자바 지역은 이슬람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그럼 근대화,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화가 되면 고학력이 늘어나야 되죠. 그럼 고학력자들은 이들은 정신세계가 더 많이 발달한다고 치게 되면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이 어떤 과학적 사고를 더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들의 종교 비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와 또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요, 이런 종교,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또 파키스탄의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경우에 보면, 그럼 아주 종교를 지나치게 신봉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야 되는 거죠. 즉 근대화가 되지 못해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원리주의자들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교육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중산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근대화가 근대화를 통해서 교육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면 종교가 쇠퇴할 거라고 했지만, 지적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종교가 쇠퇴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보면은 종교는 강력한 형태로 이슬람에서는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또 아시아도 근대화가 일어났죠. 이제 그러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종교 변화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대화로 인해서 토속 종교가 급속히 쇠퇴할 거로 예상을 했고, 또 일본의 경우에 보면 특히 하이테크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본에서 신도라 그래서, 우리 왜 일본은 다양한 신을 믿죠 이제. 그럼 신도가 쇠퇴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근대화가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는 이 종교가 무너진다고,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신도의 경우에 일본에서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1세기 전보다 토속 사원 수가, 그러니까 템플이요,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이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도요 70% 정도가 될 정도로 그 비율도 아주 많이 증가를 했고, 홍콩도 이 근대화가 아주 많이 발달된 사회인데 중국의 전통 종교가 여전히 번성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근대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토속 종교는 계속해서 번창 중이고, 또 젊고 성공한 교육받은 도시인들이 많은 곳에서도 여전히 번창하고 있다. 그러면 근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속화를 주장해서, 즉 종교가 쇠퇴하고 없어질 거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결론은요, 종교 사멸을 주장하는 것은 증명 자체가 불가하다. 사멸이 혹시 종교가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근대화, 우리가 세속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대화 때문은 아닐 거다. 즉 근대화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사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사멸이, 근대화가 진행이 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여전히 성업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리 더글라스라든가 알렉산더 머리라든가 피터 베로그처럼 이 세속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세속화론의 오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인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제목에 나와 있는 세속화, secularization, RIP, rest in peace, 평화롭게 고이 잠드소서처럼 종교의 세속화론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하나의 주장이었다라는 게 로드니 스탁의 주장입니다. 아마 저는 이제 이 로드니 스탁의 주장 중에서요, 신앙의 시대, 즉 우리가 중세 시대가 이 기독교 사회였다라고 우리가 믿었는데요. 로드니 스탁은 무수히 많은 증거를 통해서 중세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해줘서 굉장히 충격 있고 또 인상 깊게 이 논문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그 이 종교가 사멸됐다라는 세속가론이 맞는지, 아니면은 애초에 이 세속가론은 오류였다라고 주장하는 이 로드니 스탁의 주장이 맞는지는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논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아던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는 로드니 스탁의 세속화론의 오류를 주장하는 그러한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논문으로 더 좋은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